모든 사람이 꿈꾸는 완벽한 금발 미녀이면서 할리우드의 상징 마릴린 먼로.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그녀는 수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누구보다도 외로웠으며 매력적인 외모와는 달리 복잡한 삶을 살았죠. 오늘은 가장 유명한 여인 중 한 명이자 36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여인, 그리고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로 비극의 아이콘이 된 마릴린 먼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26년 6월 1일 미국 LA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노마진 모텐슨. 하지만 아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험난한 길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통해 낳은 아이, 즉 사생아였기 때문이죠. 아이의 친모인 글래디스 먼로는 비록 사생아로 낳은 아이지만 정성을 다해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노마진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고아원과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의지할 곳 하나 없었던 노마진은 근처 영화관에서 하루 종일 머물렀는데, 당시 영화관 입장료가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극장 안에서 암울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한 삶을 연기하는 스크린 속 주인공들을 보며 점차 배우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16살이 되던 무렵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친구가 노마진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돌봐주던 어머니의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노마진은 보호자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친자식이 아닌 아이가 법적으로 보호자와 함께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노마진은 그들과 함께 이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인지 말이죠. 그때 그녀는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정된 가정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옆집 이웃이었던 21살 제임스 도어티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노마진이 결혼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였고, 남편인 제임스 또한 징병되어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노마진 또한 국민 개병제 아래 군수물자를 만드는 업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기에 방위산업체의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말 노마진은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홍보용 사진을 촬영했던 사진작가 데이비드 코노버의 눈에 띄게 되면서 첫 사진 모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암울했던 과거를 벗어나 처음으로 화려한 꿈을 향해 달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치열하고 암울한 전장 속에서 보관함 형태의 관물대 안에 예쁘장한 모델이나 외설적인 사진을 붙여놓음으로써 마음을 달래는 것이 유행했는데, 이 사진들을 핀으로 고정했다 하여 이러한 사진을 찍는 모델들을 핀업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관물대에 아이돌 사진을 붙여넣는 것처럼 말이죠. 무명의 노마진은 핀업걸 촬영 모델로 처음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고, 반응이 좋자 좀 더 과감하게 누드 모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마진은 나중에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샛노란 금발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하기 시작했는데, 육감적인 몸매에 통통 튀는 샛노란 단발머리의 노마진의 사진은 큰 인기를 얻어 판매량이 증가했고, 1945년에는 아예 전업 모델로 전향하여 에이전시와 계약까지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제대한 그녀의 남편 제임스는 조신하게 내조만 할 줄 알았던 아내가 누드 모델과 같은 과감한 사진을 찍고 다니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했고, 결국 그녀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노마진은 남편보다 자신의 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어릴 적 꿈인 배우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그녀는 마침내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로부터 오디션을 제안받게 됩니다. 여러 오디션을 전전한 그녀는 마침내 20세기 폭스사와 6개월 계약을 맺으며 단역 배우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배우로서의 예명도 짓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마릴린은 1920년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한 유명 여배우의 이름을 따온 것이고, 먼로는 어머니가 결혼 전 사용했던 성이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20살이었죠. 새로운 이름으로 배우 활동을 야심차게 시작한 마릴린 먼로는 배역을 따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표지 모델로 나온 잡지를 직접 배포했고, 할리우드에서 열리는 각종 파티에 파티걸로 참석하며 영화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로에게 부적절한 요구가 들어오는 일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한 관행에 쉽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연기 재능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모델 알바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며 연기에 매진하던 중 먼로에게 조니 하이드라는 인물이 다가옵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뛰어난 신인 발굴 능력을 가진 실력 있는 에이전트였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본 조니 하이드는 그녀와 계약을 체결하고 할리우드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 먼로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드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먼로는 각종 오디션에서 최선을 다해 단역에서 조연까지 빠르게 성장해갔습니다. 조니 하이드는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먼로의 커리어에 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31살 연상에 이혼 경력까지 있었지만 그는 먼로에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먼로는 자신의 꿈과 경력을 위해 그 청혼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이드는 이를 수용했으며 먼로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폭스사와 7년 장기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이드는 계약 성사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니 하이드 덕분에 안정적인 계약을 얻게 된 마릴린 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제 할리우드에서 전업 배우로서 스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는 그야말로 마릴린 먼로의 황금기였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던 라이징 스타였던 그녀에게 20세기 폭스사는 스타 시스템을 통해 그녀에게 딱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캐릭터가 바로 마릴린 먼로를 상징하는 빈보 스타일입니다. 빈보란 아름다운 외모와 매혹적인 몸매를 가졌지만 지적이지는 않은 여성, 즉 백치미를 뜻하는 속어였습니다. 대중들은 이런 순진하면서도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먼로에게 열광했고 그녀는 단숨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풍성한 금발머리, 붉은 립스틱, 아치형 눈썹, 그리고 창백한 메이크업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마릴린 먼로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연상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가 탄탄대로를 걷던 그 순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피넛걸 시절 촬영했던 누드 사진이 유출되면서 커다란 스캔들에 휩싸인 것이죠. 20세기 폭스사는 이 사진이 합성이라고 주장하며 언론 플레이를 펼쳤지만 먼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차 유지비 $50도 없던 시절 생계를 위해 찍은 사진이다 라고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촬영을 위해 사진기자의 아내와 함께 동행했다고 당당히 밝혀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먼로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강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한 그녀에게 대중은 더욱 큰 찬사를 보냈고 스캔들 이후 먼로는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1952년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잠잘 때 무엇을 입니라는 질문에 먼로는 재치있게 샤넬 넘버 5만 입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잠을 자는 먼로는 그저 나체로 잔다는 말 대신 향수만 뿌리고 잔다는 센스 넘치는 답변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된 후 샤넬 넘버 5의 매출은 급증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 향수는 마릴린 먼로의 향수로 대중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그저 아름다운 스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미지와 위기를 재치와 당당함으로 극복하며 대중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를 원톱 주연으로 내세운 1953년작 나이아가라는 그녀를 대스타로 등극하게 해준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먼로는 남편을 죽이려는 파무파탈 역할을 맡아 특유의 관능미로 관객들을 매혹시켰는데요. 이때 선보인 하일 워킹이 화제가 되어 먼로 워킹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어 먼로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라는 뮤지컬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고 이 영화에서 그녀가 입은 핫핑크 드레스는 또 한 번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먼로는 완전히 미국의 대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4년 1월 먼로는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스타 조 디마지오와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인 야구와 할리우드의 만남, 그리고 그 두 문화를 상징하는 최고의 스타들의 결혼, 그야말로 마릴린 먼로는 영화 같은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이 결혼식은 수천 명의 관중들이 몰려와 축하할 만큼 엄청난 관심을 끌었죠. 먼로는 디마지오와 함께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때 만난 한 장군의 제안으로 당시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 위문 공연을 오게 됩니다. 한국에 주둔한 10만 명의 주한미군을 위해서 말이죠. 영화배우 데뷔 전부터 군대 피넛걸로 인기가 많았던 먼로는 배우가 된 이후에도 미 장병들이 뽑은 미스 치즈케이크에 선정될 정도로 군인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이러한 군통령이 직접 지구 반바퀴를 돌아 머나먼 한국까지 직접 방문했으니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내한 순회 위문 공연은 대한민국을 넘어 미국에서도 엄청난 화제거리가 되었으며 그녀가 단순히 스크린 속 스타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4년 이후 마릴린 먼로의 인기와 입지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는 자신이 소속된 20세기 폭스사와 갈등이 심화되어 갔는데요. 그 핵심은 불합리한 개런티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이미 대체 불가한 대스타가 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출연료는 여전히 신인 시절 책정된 몸값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할리우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대형 스튜디오의 관행상 여배우는 아무리 잘 나가도 영화사가 가져다주는 작품만 연기해야 했는데 먼로는 이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공장처럼 만들어낸 스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하는 배우를 꿈꿨기 때문이었습니다. 먼로는 자신이 직접 대본을 검토하고 작품에 관여하길 원했지만 20세기 폭스사는 널 대체할 배우는 얼마든지 있다라며 계약 조건을 들이밀며 한치의 양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는 마릴린 먼로의 상업적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그녀는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스튜디오는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해 출연료 인상과 더 나은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먼로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대표작을 남기게 되는데 이 영화가 바로 7년 만의 외출입니다. 이 영화에서 먼로는 지하철 통풍구 위에서 치마가 날리는 전설적인 장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일화로 이날 현장에 남편 조 디마지오가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장소가 위출되어 약 4,000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치마가 날리는 장면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대중 앞에서 지나치게 노출된 것에 분노한 디마지오는 이 장면을 보고 크게 화가 났고 촬영 후 먼로와 심각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디마지오는 먼로를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먼로는 디마지오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이혼이었고 먼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과 개인적 삶 사이에서 또다시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7년 만의 외출은 그녀에게 이혼이라는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영화는 대흥행을 거두며 배우로서의 마릴린 먼로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로는 더욱더 자신의 연기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할리우드 여배우로서는 최초로 자신만의 독립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작품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회 분위기상 여성 배우가 대형 기획사의 올가미로부터 독립하여 회사를 세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로는 20세기 폭스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뉴욕의 유명한 연기학교인 액터스쿨에서 연기를 수강하며 자기 개발에 힘썼는데 이때 습득한 메소드 연기법은 이후 먼로의 영화 연기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슈퍼스타의 지위를 내려놓고 액터스쿨에서 성실히 수업에 임했으며 그녀가 연기한 연극 작품은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먼로는 백치미의 이미지와는 달리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배우였으며 항상 책을 놓지 않을 정도로 독서광이었습니다. 이 시기 먼로는 뉴욕에서 공부하며 당시 최고의 극작가였던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마릴린 먼로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첫 작품인 왕자와 무이를 할리우드로 돌아온 후에는 또 다른 대표작인 뜨거운 것이 좋아를 촬영하며 여전히 건재한 스타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기력에 대한 인정을 갈망했던 먼로는 이 작품을 통해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드디어 연기자로서도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금발 백치미의 육감적이고 성적인 이미지로만 치부되던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 진정한 배우로서 할리우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950년대 후반 먼로는 커리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결국 먼로의 인생은 밝은 무대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결혼 생활은 이번에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가 겹쳐 남편과의 불화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운한 어린 시절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악화되면서 먼로가 점차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먼로는 반복되는 유산으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녀에게 유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슬픔을 잊기 위해 먼로는 다시 약물에 손을 대는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병원에서 유산 후 퇴원할 때 파파라치들이 병원 출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먼로는 깊은 슬픔 속에 있었지만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한편 1950년대 냉전 시기에 미국 문화예술계에는 공산주의자 색출을 목표로 한 메카시즘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남편 아서 밀러는 과거 공산주의 모임에 참석한 이력이 있어 FBI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먼로 역시 남편과 연좌제로 묶여 그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 공격은 먼로에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으며 이는 후에 그녀의 죽음과도 연관된 부분으로 해석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술과 수면제에 의지하게 되었고 몸과 정신이 쇠약해지면서 간단한 대사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갔습니다. 남편과의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1961년 먼로는 아서 밀러와의 이혼을 발표하며 고향인 LA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혼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인생은 전성기의 화려함 뒤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서 밀러와 이혼한 후 마릴린 먼로는 당시 최연소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와 스캔들에 휘말리며 그녀의 복잡한 연애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네디가 상원 의원일 때부터 그와의 미래는 소문이 돌았으며 특히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서 먼로가 농익은 목소리로 해피 벌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부르며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미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었던 케네디는 먼로의 행동에 부담을 느껴 동생인 법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를 통해 더 이상 먼로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후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로버트 케네디가 먼로에게 마음이 생겨 둘 사이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생전에 이러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 그들이 마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먼로는 스캔들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등 당당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릴린 먼로는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영화계로 복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다시금 활동을 이어가려는 의욕을 보였죠. 그러나 1962년 8월 후에 믿기 힘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릴린 먼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었습니다. 사망 시각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변인들과 일상적인 통화를 했기에 그녀의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죽음을 처음 목격한 주치의는 그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린 채 한 손에는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때문에 마릴린 먼로의 죽음에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는데 특히 그녀가 과거부터 FBI의 조사를 받아왔다는 점 그리고 케네디 가문과 스캔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떤 의문의 세력이 마릴린 먼로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마릴린 먼로는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자살을 결심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두 번째 남편이었던 조 디마지오와 재결합을 약속하며 다시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둘러싸고선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마릴린 먼로가 로버트 케네디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비밀 일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일기에는 로버트 케네디와의 사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 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지하던 먼로와 그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먼로가 그 일기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자 로버트 케네디가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먼로를 암살하기 위해 은밀하게 사람을 보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1982년 8월 11일에는 마릴린 먼로 사망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살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마릴린 먼로 사망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음모론이 제기되었고 그녀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는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짧고도 강렬했던 커리어 10년은 가히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아이코닉했죠. 특히 배우로 소품 취급하던 당시 할리우드 사회에서 배우로서의 당당한 권리도 주장하고 독립 프로덕션을 세운 행보는 이후 대중문화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마릴린의 존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던 슈퍼스타였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도 외로웠던 할리우드의 아이콘 마릴린 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